중국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용 채소가 판로를 잃었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폐기하거나 대파가 남아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급식 먹던 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아마 집에 있겠죠. 그렇다면 학교 안 가면 집에서 밥 먹을 텐데 왜 마트에서는 대파가 남아돈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걸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먹던 입이 가정으로 옮겨졌는데 왜 대파는 가정으로 옮겨지지 않았나? 이런 것이죠. 어떻든 대파가 남는다 하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대파를 더 우리가 많이 사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한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파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좋아해서 대파 요리 이런 것을 즐기는 그런 채소도 아니고 아주 많이 넣는 경우는 설렁탕에 넣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파를 먹어치우는 대신에 이제 대파하고 같이 살아보자, 이런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벌써 3월 하순이고 이제 마음이 슬슬 바빠집니다. 꽃씨도 심어야 하고 올해는 어떤 모종을 사다가 심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파를 사다 놓고 대파를 들여다보면서 그 뉴스에서 봤던 것도 생각을 하고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고 하죠. 대파 뿌리를 보고는 금세 다른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베란다에는 다양하게 갖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도 채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 생활의 한계라고 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밖에서 열매를 주워다가 씨앗을 심기도 하고 또 사먹는 과일에서 씨앗을 심기도 하고 그리고 먹으려고 사왔던 채소를 심거나 아니면은 냉장 상태의 뿌리채소, 더덕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싹을 틔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갖가지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덕분에 이 채소들은 화초로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후에서는 1년생 식물들이 2년이 넘게 이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낙엽을 떨구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파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파는 먹으려고 반찬으로 필요해서 산 것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잘라서 심어야 하는가?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긴 것이죠. 생물 시간에 배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 이 생장점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대파의 잎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잎을 살려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 잎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대파의 하얀 부분을 다 못 먹고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 그냥 좀 심어보면 네가 알아서 좀 커라.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만으로는 안 될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원래 이 파 종류, 파 마늘 종류는 아주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죠.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이제 너무 춥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 뿌리 부분을 그냥 한 손가락 마디 정도 뭐 그렇게 적당히 잘랐습니다. 뿌리에서 그 하얀 부분을. 그리고는 이제 뿌리를 잘 펴서 화분에 심었죠. 그 위로, 땅 위로 한 2cm 정도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심어뒀습니다. 사실 이렇게 심으면서 이게 싹이 자라서 정말 그 온전한 파로 자랄까 뭐 자신은 없었죠. 그런데 파를 이렇게 묻어두고 한 몇 시간 지나서 다시 베란다를 내다봤는데 그 자른 단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나무의 그 나이테 같이 이렇게 겹겹이 있는데 제일 가운데 부분이 좀 솟아난 것처럼 위로 올라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새 자랄 리는 없고 이제 그렇게 이상하다 하면서도 살짝 불안한 생각도 했습니다. 저게 바깥 부분이 수분이 증발되면서 이게 돌출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손질해서 넣어놓은 냉장고에 넣어놨던 그 대파를 꺼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파도 역시 한쪽 면이 돌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이, 흙에 심은 것은 잘린 단면에서 그 하늘 쪽으로 위쪽으로 돌출이 됐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그 대파 도막 잘라서 넣어놨으니까 그것은 이제 단면이 두 개가 아닙니까? 그 중에 뿌리 쪽에 있는 그 단면에서 밖으로 가운데 부분이 돌출이 됐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뿌리 부분에 어떤 생장 호르몬 같은 것이 있다가 그냥 잘려있는 단면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혹시 너무 짧게 잘라서 심어놓은 대파가 절에 갖고는 안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의문이 생겨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유튜브 동영상은 대부분 대파값이 비쌀 때 대파를 리필하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심어서 먹자, 그래서 반찬값을 절약하자, 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청한 숫자, 횟수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몇십만, 합하면은 몇십만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서 또 그걸 보고서 이 영상은 내가 원하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도움이 됐던 것은 그 사람들도 뭐 한
10몇 센티미터 정도 되게 그렇게 잘라서 심더라. 이제 그것은 도움이 됐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는 또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저 몇십만이나 되는 시청자들은 모두 저것을 보고 대파 뿌리를 심었을까?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이것이 한 40만, 50만이라고 해 봅시다. 그 많은 사람들이 대파를 사다가 저렇게 심어서 먹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두 번은 덜 사게 되겠죠. 대파를 덜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대파 기르는 사람은 또 대파를 그만큼 못 팔게 됐겠죠. 그러면 손해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만일 그 4, 50만 명 그 가구에서 대파를 다 심었다고 한다면은 도시에서 대체로 흙을 사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흙을 파는 사람 또는 비료를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매출이 늘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곳에서 조금 부족해지면 다른 곳은 좀 넉넉해질 수도 있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이야기. 해가 뜨면 집신장수가 좋아하고 비가 오면 우산장수가 좋아한다. 근데 이 말 할 때 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가 뜨면 우산장수가 울고 비가 오면 집신장수가 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좌파 소리 듣습니다. 똑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기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는 누군가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공기 같은 걸로 연결돼 있어서 공기의 물결에 연결이 돼 있어서 출렁출렁 한다는 겁니다. 한쪽이 좀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고 이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 평평하게 모두 다 똑같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면은 일이 커집니다. 정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해가 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이것이 5대5로 꼭 그렇게 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상주의자는 똑같아야 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지 않으면 잘나서라도 억지로라도 이걸 똑같이 만들겠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렇겠죠. 해가 나는 날이 많으면은 집신장수가 번 돈을 내놔라 해서 우산장수에게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경우,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라기보다는 좀 옹졸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집신 장수가 이제 지금 A씨가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을 지지한다. 우산 장수는 아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통령은 집신 장수가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비 오는 날에도 집신을 신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좋다. 말은 홍보라고 하지만 원래 위에서 기침을 하면은 아래에서는 감기 걸린다 이러죠. 그 말은 홍보인데 사실은 강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은 모두 평등해야 해. 모든 나무들은 키가 똑같아야 돼. 이런 이상주의자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 이 공공의 일이라는 것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속 좁은 사람은 더 큰 문제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속이 좁고 무능하고 365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처음에 대파에서 시작해서 또 이 집신장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대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마땅한 정보를 얻지도 못했고 어떻든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면에서 보는 대파는 흙이 있는 대파, 그거는 3일째 되는 모습입니다. 벌써 중앙에 있는 부분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파 잎을 보면은 끝이 막혀 있죠. 그런데 지금 저 대파는 마치 사람의 정수리가 이렇게 벗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윗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저 하얀 단면이 참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저거 어떻게 상처가 났듯이 저게 좀 막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새로운 생장점이 생기지 않을 텐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든 저게 어떻게 자랄지 지켜봐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풀어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또 학습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정말 아는 게 없다. 이런 것이죠. 그냥 대파 뿌리에 불과한데 저 대파 뿌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경험도 없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무지라고 할 텐데 무지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불확실하니까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사실 모르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던 대파 한 뿌리 저것도 모른다 이런 겁니다. 그렇긴 해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없고 정말 이거는 안다 이게 점 단위로 이것은 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죠. 대체로 모른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정말 아는 게 없는 이렇게 몇 가지밖에 아는 게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한테는 참으로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꼼짝 말고 있어야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기대한다고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자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실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또 분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한다 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기대하고 실천을 했을 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거야 뭐 해보고 나서 잘 안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또 그거 인정하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죠. 잘 되면 좋고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한 가지 배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전력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내린 결단에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 전진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령 실패하는 경우가 나오더라도 지금 하는 일이 무모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대하면서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무지하고 불확실하고 그런데 이 대파 뿌리들이 처음에 그 한두 개씩 돋아있던 싱싱한 그 뿌리들이 어쩌면 다른 실뿌리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켜서 굵고 튼튼한 대파로 자라기 위해서 지금 힘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기대해 보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